문화복지는 사회복지의 한 영역으로 오늘날 복지사회가 요구하는 좋은 모델입니다. 문화적 약자 또 소외계층에게 복지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계층 간의 문화적 격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미라의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미라의 포커스 23번째 손님으로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백종신 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산시 사회복지협회장 백종신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더 반갑습니다, 회장님.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신데요. 이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는 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그 법정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 법인 이사를 포함한 회원 600여 명으로 조직된 그런 법인입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는 사회복지에 관한 일을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또 하나 또 설명을 또 부탁드려야 될 게, 이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님이시지만 또 사회복지 또 법인을 이끌고 계세요. 그러면 이 사회복지 법인의 주요한 목적은 또 어떻게 되나요? 우리 그 사회복지협의회의 중요한 목적은 그 민관이 견인차를 역할하는 그 사회서비스의 그 네트워크의 중심 기관입니다. 그 사회복지에 관련된 조사라든가 연구, 또 시민 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특히 우리 주변에는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취약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어떤 서비스를 연계해주고 이분들한테 복지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회장님께서 저를 잘 안 쳐다보시네요. 저 좀 쳐다봐 주세요. 네. 많이 긴장하셨나요? 아니면 제가 더 긴장했죠? 예, 우리 회장님께서 사회복지협의회도 운영을 또 하시고 계시고 또 사회복지 법인도 이끌고 계세요. 이렇게 다양한 사회복지 쪽에 일을 하시게 된 혹시 계기가 있으실까요? 그 사회복지협의회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그 자원을 확보하는 일. 그쵸. 그 네.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전문사들, 그리고 또 어른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물품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기부금 내지 후원금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에 하는데 적합하다고 그런 나름대로의 법인의 이사들이라든가 주변의 권고로 부득이 맡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어떤 조사를 봤어요. 그랬더니 50대 중장년층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노년인의 나이를 물어봤더니 69.4세. 그러면 그 69.4세의 노인이잖아요. 그럼 그때 한 부부가 필요한 한 달 생활비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더니 277만 원이 나왔어요.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혹시 제가 조금 어렵지만 회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노령 인구의 그 월 277만 원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사회가 어느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 사회적 복지 지원은 어디까지라고 보시나요?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시는 부부가, 노인 부부가 생활하는데 277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서산시에서 그 정도 가지고 생활하는 분들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이 조사 보고 좀 놀랬거든요. 네. 우리 서산시의 노령 인구 비율이 아마 거의 20% 가까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노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료비를 위한 어떤 나름대로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하는 그런 정책이라든가,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노인들한테 어떤 문화생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인관계라든가 또 그 어떤 것 조그만 일거리를 주어서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우리가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저도 그거에 회장님 의견에 좀 동감을 하는 게, 병원 의료비를 저희가 부담이 상당히 큰데 병원 가시기 전에 이 어르신 분들을 건강하게 하고
또 생활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의료비 부분이 좀 줄어서 이게 맞춰지지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또 우리 회장님께서는 이 사회복지 쪽에 지금은 현재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전에는 또 서산시청 공무원이셨어요.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텐데, 그 많은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도 혹시 기억에 남는 또 이런, 정책이라든가 활동이 생각이 있으시다면요? 제가 그 38년 정도 공무원하다 명예퇴직을 했는데요. 예. 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2005년도에 제가 고문위원장으로 발령을 받으니까 지역의 향토 사학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고복에 가면은 조선시대 때 최고의 명창이었던 고수관 명창이 있었는데 그 생가터가 있다. 그분에 대한 현창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분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유적을 찾고해가지고 동네 분들과 함께 명창 고수관 기념비를 설립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 또 제가 가보니까 국가축제를 2번이나 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국가축제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네. 그 지역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 국가축제를 다시 이렇게 부활시켜가지고 지금 그 서산시 국가축제로까지 나름대로 발전한 그런 그 기억이 남고 또 제가 그 환경보호과장으로 갔는데 그 당시 시장님께서 서산시에서 생활 폐기물 처리가 문제다. 생활 폐기물 처리장 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나름대로 한 거의 9년 동안 그 어려운 난제를 극복해가지고 서산시의 어떤 생활 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했다는데 기억이 남고 있고 또 제가 문화관광과장을 할 적에 지금 그 아람뱃길이라 가지고 네. 아람뱃길을 제가 처음 조성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아람뱃길이라는 이름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명칭을 공모해서 확정된 그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회장님께서는 사실은 제가 본적지가 고국입니다. 네. 예. 이렇게 문화 또 복지 쪽에 다양한 일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어떻게 이런 많은 일을 하실까 생각했는데 이 공직하신 38년 동안에도 보니까 다 문화 또 복지 연결된 일을 하셨네요. 네. 예. 우리 회장님께서 이 문화 복지 쪽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시는데 이제 복지가 아닌 이번에 문화 쪽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그 중고제 판소리 보존회의 부회장님이십니다. 제가 알기로 이제 중고제는 충청남도 서산시를 포함해서 내포 지역을 중심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 판소리 유파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한테 중고제와 또 우리 지역 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 중고제라고 예. 많은 분들이 뭐 자동차 중고 뭐 텔레비 중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네. 고제와 신제의 사이의 어떤 중간 그 중고제라고 그러는데요. 네. 판소리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 동편제가 있고 서편제가 있고 그 하나의 중요한 스타일 중에 하나가 이 중고제인데요. 중고제의 발음지, 중고제의 어떤 태자리, 중고때 시작한 곳이 서산이라는 것이 판소리 어떤 그 사학자들, 판소리 사서에서는 아주 그 정설을 이렇게 여기고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중고제에 대해 저도 이제 관심이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난해에 보니까 이 중고제 보존회에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중고제 가무학 축제, 또 중고제 판소리 축제도 하셨습니다. 상당히 뜻깊은 축제였는데, 어떻게 이런 축제를 진행하시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서산은 나름대로 해양문화와 내륙문화와 병존에 있는 독특한 많은 문화 자원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문화의 보고이거든요. 네. 어떤 그 문화를 어떤 컨텐츠에 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우리 서산시의 중요한 그 일이라는 생각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우리 회장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좀 이렇게 알아봤더니 또 서산문화원 또 이사님으로도 활동하고 계세요. 예. 서산문화원의 그 이사님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서산문화원의 이사는 뭐 집행부에서 네.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해주고 심의하는 기구인데요. 저는 문화원 이사인데 문화원 이사를 하면서
그 옛것을 사랑하고 나름대로 옛것을 본받아가지고 어떤 새롭게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나름대로 창조해라는 뭐 온고지신이라고 할까요? 예. 벗고 창시라고 그런 그러한 자세로 문화원 그 이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은 이제 복지, 문화, 이 다방면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제가 이제 문화복지라는 뜻은 이제 문화와 복지의 합성어로 1980년대에 예, 그 국민의 삶의 질을 그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나온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 회장님께서는 문화복지는 하나라고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회장님은 사회복지, 또 문화복지, 예술복지 이 모든 부분에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문화복지란 과연 어떤 걸까요? 글쎄, 저희가 이제 문화를 통해서 이제 복지, 약간 문화는 약간 복지를 통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미 뭐 유럽 선진국 국가에서는 네. 문화를 복지라고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뭐 아시다시피 주변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문화활동, 뭐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또 취약가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이런 부분이 다 하나의 복지거든요. 예, 그래서 예. 문화가 곧 복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회장님, 제가 2023년에 첫 손님을 어느 분을 모실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우리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예. 우리 회장님은 그 사회복지 또 문화복지 쪽에서만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회장님한테 듣고 싶은 개인적인 얘기를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회장님을 알기 전에 사실 사모님하고 먼저 알았거든요. 예. 어떠세요? 개인적인 소망이 혹시 있으세요? 2023년에는? 있습니다. 네. 뭐 둘 다 이렇게 공직생활 하다 보니까 뭐 여행 같은 걸 잘 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아, 사모님하고요? 예. 물론 매년 퇴직은 뭐 이후에는 뭐 커피 여행도 다니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여행을 한번 둘이 전국 여행을 한번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모님의 의견도 반영된 건가요?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그러면 여행을 가시면, 서산을 벗어나시는 거잖아요? 그럼 주로 가고 싶은 그 곳이 있다면요? 동해 쪽에는 좀 많이 가봤어요. 예. 서해안 쪽도 많이 가봤는데, 네. 남해안 쪽으로, 남해 쪽으로 안 가봐가지고, 예. 남해 쪽으로 한번 갈 계획을. 이렇게 드라이브요? 예.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남해는 자주 갑니다. 예. 예. 남해에 지인들이 있어서 자주 가는데, 회장님이 자주 다녔던 동해 쪽은 잘 안 갔습니다. 저는 올해 여행지를 그럼 동해 쪽으로 그렇게 바꿔볼까 생각합니다. 2023년에는 또 검은 토끼 해잖아요, 회장님. 토끼는 건강합니다. 회장님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이 있다면요? 특별한 비법은 없고요. 음식. 아, 그게 특별한 것 같은데요? 음식하고 예. 매일 한 7, 8km? 거의 매일 걷고 있습니다. 오, 예. 7, 8kg요? 7, 8km. 그러면은, 회장님 겉주에서 상품도 받으시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고추장도 받고. 예. 네. 예. 아, 전 아직 한 번도 받아본 적이 네. 없는데 부럽습니다. 걷는 것만큼 좋은 건강에 또 맞습니다. 비법은 없죠. 예. 예. 좋아하시는 음식은 그럼 어떤 건가요? 특별한 거 없어요. 좋아하는 음식은. 특별한 건 없고, 네. 뭐 야채 종류. 회장님,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 드시는 것 같은데요? 야채를 좋아하시는군요. 예, 야채 종류 많이 먹고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예. 가장 좋은 건강 비법입니다, 회장님. 예. 우리 회장님이 이제 문화복지 쪽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하시는 것 중에서 가장 뜻깊고 더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중고재를 부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재요? 예. 네. 중고재가 조금 아직 개발이 좀 덜 돼 있나요? 개발이란 말을 써도 되나요? 중고재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들의 인식인데, 아직까지 중고재에 대한 어떤 가치, 중고재가 얼마나 나름대로 가치 있는 건지 아직 시민들의 인식을 좀 덜 하고 계세요. 그런 분도
약간 우선 시민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 회장님하고 사전 인터뷰를 좀 했는데, 저도 중고제 잘 몰랐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열심히 한번 중고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그 축제에 또 참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회장님, 저는 사실 그 중고제에 대해서 용어를 회장님하고 사전 인터뷰 하면서 처음 사실 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제 판소리는 알고 있었지만 또 중고제는 잘 몰랐습니다. 예전에 영화에서 서편제가 나왔기 때문에 서편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중고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도 상당히 필요할 텐데,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또 지원이 되고, 또 우리 지역 사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중고제를 중후하고 네. 나름대로 그 활성화시키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또 어떤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파하고 나름대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것은 좀 언론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런 일을 서산 포스트에서 해주신다고 그러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앞에 계신 그 서산포스트 대표님께서 상당히 긴장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이 문화복지 얘기에 대해서 회장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화복지가 모든 사람들한테 다, 계층이라든가 어떤 남녀노소라든가 이런 거 없이 평등하게 다 수용이 된다면 사회 발전이 더 더불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 소외계층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복지만 앞세워다 보면은 또 문화가 죽고, 또 문화만 하다 보면 또 복지가 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문화복지란 단어를 상당히 저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문화복지 쪽의 리더가 되셔야 되겠네요. 부담이 크시죠? 과분한 말씀이시죠? 아니요, 회장님. 제가 생각하는 리더란 자신이 쌓아진 경험을 가지고 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면 충분한 리더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우리 감히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 백종시 회장님한테 그 일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신이 난 사람으로서. 노려보겠습니다. 예. 아쉽지만 이제 회장님하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까지 왔어요.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개묘년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새해는 만사 형통을 하시고요.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어떤 시민들의 어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없도록 민관 견인차 역할을 해서 따뜻한 서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2023년 새해 첫 손님으로 회장님이 오셨어요. 네, 올해도 건강하시고 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검은 토끼는 우리에게 이제 깊은 지혜와 또 영리함, 또한 그 풍수, 이런 긍정적인 단어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넘치는 행복과 또 풍요로운 2023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미라의 포커스는 2023년에도 검은 토끼처럼 열심히 뛰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